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굴입니다. 오늘은 주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본업 중에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후 4시 16분이네요. 오늘은 오전 내내 밀리다가 오후에도 밀리는가 싶더니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장이 이제 일하다 못 봤는데 장이 마감이 됐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마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싶었는데 뭔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종가의 상태는 많이 올라서 잘 마감을 했다 정도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갑자기 장 마감쯤에 해서 MSCI 관련 편입 편출 이런 게 있었나요? 아무튼 수급이 갑자기 쏠리면서 바이오주가 대부분 잘 마감이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펩트론의 하락이 오늘 좀 컸네요. 펩트론이 약 15%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2%, 인벤티지 랩도 마이너스 9%, 알테오젠 마이너스 2%, 이런 와중에도 하늘바이오 파마는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삼천당제약 마이너스 1%고요. 퓨처케미 마이너스 6.3%, 티온바이오도 마이너스 4.6%, ST팜은 마이너스 1.6%, 에이프릴바이오도 마이너스 2%, ABL바이오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하늘바이오 파마만 좀 빨간색으로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이게 무슨 가능성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수급적인 내용이겠죠. 일일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긴 해요. 펩트론은 제가 알고 있는 종목도 아니기도 하고 많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사실 팬덤이 워낙 두터워서 잘 알려진 주식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이제 좀 조심스러운 주식들이 이런 인기 있는 주식들을 가장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3만원에서 10만원 갔다가 20만원 갔다가 30만원 갔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쭉쭉 올라왔는데, 10만원 갈 때부터 일단 장기지속형 그런 거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랐던 것 같고, 일라이릴리 계약이 터지면서 더 급등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일라이릴리 계약이 이게 구체적인 계약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나중에 추후에 확정 계약을 하겠다 이런 느낌의 계약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질까라는 의문감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 정도의 인기 있는 주식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너는 3만원대 사서 30만원대 팔면 되지 3만원대 뭐 했냐 안 사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제 생각에 스스로 그렇으면 됐지 않나 했는데, 그건 이제 신의 영역이라서 저는 이제 그런 걸 포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3만원 전부터 이걸 연구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나중에 충분히 빅바이오텍 회사에서 M&A를 해가거나 아니면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거나 라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걸 알았다면 3만원에 샀겠지만, 공부하지 못했던 저의 게으름이 있었고, 일단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따라서 매수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매수가 될 것 같아서 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런 성과를 누리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치는 사실 많은 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서 또 못 들어간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못 들어간 상황인데, 오늘 마이너스 15%가 빠져서 뭔 일인가 싶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무튼 잘 계약이 터져서 우리나라 바이오주 훈풍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질문 달아주신 것들의 답변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제이콜리님 좀 이따가 답변에 대한 영상 이제 찍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슈퍼땡스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원참여님 질문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참여님 슈퍼땡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땡봉님 슈퍼땡스 감사드리고요. 노땡호님 슈퍼땡스 감사드리고요. 민짱님 슈퍼땡스 감사드립니다. 민짱님에 대한 질문도 영상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할 것 같고요. 박땡현님도 질문 남겨주셨는데 영상을 언급하겠습니다. 댄디파이님 슈퍼땡스 감사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이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모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제가 누가 눌러주셨는지 보이진 않지만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첫 번째, 댄디파이님과 박땡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이뮤노반트, 로이반트에 인수당하면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되냐? 아마 이뮤노반트가 로이반트를 인수를 하려면 거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공개 매수 형식으로 어떻게든 인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반트가 인수를 하든 다른 대형 제약사가 이뮤노반트의 지분을 같이 인수를 하든 아니면 대형 제약사가 로이반트의 지분과 이뮤노반트의 지분을 같이 인수하면서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든 아무튼 100% 자회사를 만들고 이뮤노반트를 상장 폐지시키기 위한 목적이 로이반트에 있다면 이뮤노반트의 자녀 지분을 다 매수를 어딘가는 하게 갈 거고요.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이 공개 매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텐더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공개 매수라고 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뮤노반트가 지금 23달러, 22달러 정도 수준인데 약 한 45달러에 우리 사갈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00% 수익률이 되잖아요. 그 가격대에 다 인수를 해 가는 겁니다. 인수를 해 가면 장이 열리게 되고요. 장이 이제 40 몇 달러부터 인수하려고 하는 45달러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은 다 그때 45달러 수준에서 팔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제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면 이제 이뮤노반트 주식을 어디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어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절차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만약에 팔고 나면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을 통해 세금을 당연히 내셔야 되고 250만 원을 제외한 맞나요? 제가 미국 주식은 잘 안 해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22%였나요? 아무튼 그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제넥스 213 관련해서 질환별로 임상을 실시를 할 거냐라고 청원참여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맞습니다. 모든 임상은 질환별로 다 임상을 해야 돼요. 이게 플랫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식품의약처나 뭐 FDA나 뭐 이런 기관에서 그 모든 해당하는 약물의 키트루다의 변형 제형을 다 승인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뭐 질환별로 다 임상을 하진 않고 그런 거는 가능한가 봐요. 그게 이 FDA 그 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 기술은 딱히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형 변경의 기술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하고 이제 해당 질환별로 다 임상을 안 해도 그렇게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제넥스 약물 같은 경우에 뭐 바토클리맛도 마찬가지고 아이메로프로바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약물들의 경우는 해당 질환을 타겟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직접 다 임상을 해야 되고 이 약물이 장기 지속형 치료제로 플랫폼 제형 변경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 변경이 있다고 해도 그 해당 질환별로 그 기술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제넥스 113, IRGX 213도 질환별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장님께서는 RA 진행 경과나 향후 예상 상황 같은 걸 여쭤보셨는데 RA가 지금 임상 2비상이라고 뜨는데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는요. 임상 2비상이라고 뜨는데 임상 3상 수준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 2상 결과가 따로 나온 건 없습니다. 바로 임상 3상 쪽으로 다이렉트로 간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레지스트레이셔널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등록 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환자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효과가 뛰어나고 안정성도 뛰어나면 바로 FDA 승인 절차로 갈 수 있는 역할이 등록 임상이라는 역할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3상 수준이다 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것 같고 실제로는 2비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임상 3상이 몇 개다 5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은 있는데 그게 이제 임상 3상 수준에 대한 얘기고요. 공식적인 명칭은 레지스트레이셔널 트라이얼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이콜리님께서 아주 뜻깊은 그 멘트를 주셨습니다. 유로반트에 관한 멘트고요. 유로반트에 관한 멘트는 로이반트가 옛날에 유로반트라는 자회사가 있었어요. 그 방광 쪽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일본 제약사 스미토모 파마가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미국의 그 활로를 뚫기 위해서
본인들의 매출이 이제 하락될 것을 우려해서 활로를 뚫기 위해서 유로반트를 100% 인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뮤노반트의 주식 상황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로반트라는 회사는 뭐라 그러죠? 매출 피크 세일즈 자체가 그렇게 크고 막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뭐 크다면 큰데 이뮤노반트에 비해서는 많이 작죠. 그래서 100% 지분 인수 사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이반트, 그렇다면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 인수 자금은 이제 어떻게 마련할까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견을 남겨주신 것도 있더라고요, 댓글에. 그래서 과연 인수 자금이 어떻게 마련될까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 답변인 유로반트에 대한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유로반트 얘기는 전략적 제휴 및 지분 인수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스미토모가 블록버스터였던 향정신병 치료제 라투다라는 약물이 있었어요. 그게 미국 특허 만료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대형 제약사들의 일부 블록버스터 치료제가 특허 만료 기간에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 특허 만료 기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2019년에. 그래서 스미토모 다이니폰 제약이라고 옛날엔 이름이 이랬어요. 지금은 스미토모 파마입니다. 일본이 다이니폰 이러니까 좀 거부감이 느껴지죠. 아무튼 지금은 스미토모 파마슈티컬스인데, 스미토모 제약은 로이반트 사이언스와 약 3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전략적 제휴를 체결을 했고요. 체결 내용이 뭐냐면, 스미토모가 로이반트에 보유한 5개 자회사가 있었어요. 유로반트, 마이오반트, 엔지반트, 알타반트, 스피로반트, 이렇게 총 5개의 반트 자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들의 과반 지분을 죄송합니다. 과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자회사는 스미토모의 100% 자회사인 스미토반트라는 파마를 만들어서 그 밑으로 이제 편입을 했어요. 예, 반트라는 회사가 또 생겼죠, 그죠? 아무튼 스미토모는 로이반트가 보유한 5개 자회사, 유로반트, 마이오반트, 엔지반트, 알타반트, 스피로반트라는 회사에 대한 과반 지분을 인수를 했고, 이 5개의 자회사는 스미토모 파마가 스미토모 반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밑에 자회사로 다시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미토모 입장에서는 손자가 5명이 생긴 거죠. 손자 회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스미토모는 로이반트 자체 주식의 10% 이상의 지분과 추가 6개 반트 회사에 대한 인수 옵션도 확보까지 했습니다. 이건 옵션이니까 이제 행사를 해야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행사를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유로반트의 위치를 보면, 이 제휴를 통해 스미토모반트는 유로반트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스미토모반트가 유로반트의 최대 주주가 됐고, 유로반트는 스미토모의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자가 빠졌네요. 편입이 됐습니다. 당시 지분율이 약 72% 정도였고요. 나머지 이제 28% 지분 있잖아요. 28% 지분.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스미토모반트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약 1년 뒤인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쯤에 완전 자회사를 편입하기 위해서 유로반트의 핵심 신약 후보 물질인 과민성 방광 치료제 비베그론의 미국 시장 출시 NDA를 앞두고 자금 조달 및 운영에 대한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고 전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스미토모반트는 유로반트의 나머지 소수 주주 지분 약 28%를 현금으로 인수하는 고잉 프라이빗 계약 거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인수 가격이 16.25달러였어요. 그때 한 8점 몇 달러였거든요. 8.25달러인가 26달러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약 96%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공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8달러였던 주가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6달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 거래 규모가 나머지 잔여 지분 인수까지 약 2억 1,800만 달러까지 추가로 지출을 하면서 총 5억 8,400만 달러의 거래가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에 인수 절차가 완료가 되면서 유로반트는 스미토모반트의 100% 완전 자회사가 됐고,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자, 96%의 프리미엄,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과연 이제 이뮤노반트도 마찬가지고 얼마의 프리미엄을 줄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이게 아마 유로반트 얘기는 뭐
로이반트라는 회사 자체가 신약을 개발을 해서 FDA 승인 받을 때까지 개발을 한 다음에 M&A를 하는 뭐 이 정도의 그 뭐라 그러죠? 이 비즈니스 개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미토모반트가 이제 로이반트의 자회사인 유로반트를 인수를 할 때 과연 이게 미리 사전에 알려져 있었을까? 이게 좀 의문이고, 근데 아마 거의 안 알려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뭐 한 7달러, 6달러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마지막 종가 거래일이 8점 몇 달러, 8.2 몇 달러였는데 그게 96%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16.2 몇 달러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전에 알려졌을지도 궁금하고,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찌라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좀 이제 그 전에 몇 달러였는데 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M&A가 발표가 된 거고, 아무튼 전일 종가 대비 96%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상당한 기업 가치를 보고 스미토모반트가 매수를 해갔다 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제이콜리님께서 유로반트, 스미토모 파마가 100% 지분 인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그때 상황은 어땠나 한번 좀 본 거고요. 그러니까 2019년에 같이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2020년 말에 이제 유로반트 우리 걸로 할래라고 100% 자회사 결정을 하면서 자녀 지분까지 싹 가져간 스미토모반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반트의 계약은 여기 72%의 지분을 넘기면서 끝났고요. 이제 완전 자회사로 된 건 스미토모반트의 완전 자회사가 된 거기 28%의 지분을 매수하면 이제 완전 자회사가 되는 거였는데, 그건 이제 스미토모반트가 결정을 해서 프리미엄을 16.25달러까지 지출을 하면서 완전 자회사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공개 매수하는 거는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요. 이게 뭐 30%, 40% 붙는 것도 있지만 100% 붙는 것도 있고요. 뭐 200% 붙는 것도 있어요. 그 회사가 좋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이반트는 과연 그러면 얼마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뮤노반트를 사갈 거냐. 이게 지금 그게 문제죠. 예. 이뮤노반트의 기업 가치를 온전히 다 부여를 하기에는 IMLO 프로바트에 대한 뭐 가치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다른 것들 뭐 바토클리마베 티드 상업화는 IMLO 프로바트 가치에 비하면 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IMLO 프로바트의 가치를 모두 반영을 해서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기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할 거다. 예, 그러면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까지도 수백억 달러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과연 로이반트가 이걸 해낼 수가 있냐 라는 좀 의문점들도 많고, 아니면 로이반트가 이 자녀 지분을 확보하는데 과연 얼마가 들 거냐 라는 것들이 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연 로이반트의 현금이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여기를 인수할 만큼, 뭐 인수하기 전에 뭐 어떤 임상을 진행하거나 다른 회사들을 뭐 운영할 정도의 지분은 확실히 현금은 확실히 있지만, 이뮤노반트를 자녀 지분을 다 인수하려고 하는 만큼의 그 현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서 현금을 조달할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연 로이반트가 가지고 있는 이뮤노반트의 지분이 57%잖아요. 57%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주식수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이걸 좀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자녀 지분을 과연 어떻게 인수를 할 거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다 잠깐 쓸게요. 로이반트 이뮤노반트 지분이 약 55.1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빼면 44.86%를 이제 나머지 주주들이, 기타 주주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식수가 44.86%가 주식수가 몇 개냐면요. 총 이제 이뮤노반트가 주식수가 1억 7,500만 1억 7,528만 3,576주 주를 총 발행을 했는데, 이 중에 로이반트가 갖고 있는 주식수가 9,665만 341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액주주의 주식수는 7,863만 3,235원
5주. 이렇게. 나머지 소액주주의 수가 7,800만 주 가까이 돼요. 그럼 이거를 과연 얼마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할 거냐? 그럼 현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 간단히 얘기해서 현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유로반트가 96%의 프리미엄을 줬다고 하는데 이뮤노반트는 뭐 최대 현금 얼마까지 보유를 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까지 저희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로 많은 프리미엄을 받는다 치고 약 50달러의 프리미엄으로 인수를 한다. 지금 22달러인데 50달러에 사가겠다라고 공개 매수를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786-33235 여기에다가 계산기를 한번 켜볼까요? 786-33235 곱하기 50달러 하면은 약 40억 달러가 됩니다. 40억 달러. 주당 50달러로 인수 시에는 약 4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지금 로이반트가 갖고 있는 현금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가능성을 생각해본 게 이건 가능성입니다. 이건 추정치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할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래서 과연 로이반트는 현금을 어디서 마련을 할까? 인수하는데 현금을 얼마나 어디서 마련을 할까라는 걸 보면 지금 이 프리오반트라는 회사에서 잭원 틱2 저해제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3상 성공을 했어요. 일부 특정 임상 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약을 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뮤노반트는 로이반트는 또 M&A를 하겠죠. 어느 회사든 갖다가 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프리오반트를 M&A를 하면서 인수자금을 좀 확보하지 않을까, 현금을 좀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그러면 이 프리오반트가 도대체 어떤 약들을 만들었고 임상 성공한 약은 어디고 과연 가치가 얼마나 될지, 그래서 M&A가 얼마나 될지라는 걸 좀 판단을 해보려면, 예측을 좀 해보려면, 뭐 정확한 예측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피부 근염이라는 DM이라고도 하는데 피부 근염이라는 질환의 치료제를 이제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2026년 상반기에 FDA 신약 승인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약이 팔리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대형 제약사에서 M&A를 해서 가져가겠죠. 추가로 같은 잭원 틱2 저해제로 NIU라고 하는 비감염성 포도막염에 대해서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피부 사르코이드증이라는 질환으로 임상 2상도 진행 중이고요. SLE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2상에서 한번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3개의 질환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피부 근염은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M&A를 하게 될 텐데 과연 가치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브레포스티닙이라는 약물이 지금 이렇게 질환을 확장을 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브레포스티닙의 피크 세일즈가 지금 예상되는 게 35억 달러에서 45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피부 근염에서는 25억 달러 수준이고, 비감염성 포도막염 아까 NIU라 그랬죠. 그게 15억 달러 수준이어서 총 한 35억 달러에서 45억 달러 수준의 피크 세일즈 매출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M&A 할 때 이 피크 세일즈 매출 기준으로 한 질환마다 좀 다르긴 하고 타겟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2.5배에서 3배 정도가 이제 M&A 할 때 공식입니다. 그래서 피크 세일즈 기준으로 2.5배에서 3배로 그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는 게 바이오테크 업계의 공식 아닌 공식처럼 많이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피크 세일즈 기준 2.5배, 3배 정도를 적용하면 약 100억에서 120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약 40억 달러가 필요한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의 자녀 지분을 인수를 하려면 주당 50달러로 계산했을 때 약 4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100억에서 120억 달러의 인수합병이 이러다면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주당 50달러로 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한 2배가 좀 넘으니까 한 얼마가 될까요? 시가총액이 50달러로 하면 57에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2배가 넘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2배가 높으니까 지금이 시가총액이 한 6조 원 정도 되지 않나요? 6조 원 정도 됐는데 2배가 12조 원. 그러면 그러니까 한올바이오 파마가 딱 한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한 100% 2배 오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2배 오르면 한올도 2배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뮤노반트의 가치가 한올바이오파마의 신약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 계산법을 하기 때문에 2배 오르면 같이 2배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85,000원에서 9만원 사이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수 자금을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또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다른 분들 저보다 더 고수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저의 댓글 창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은데 이런 유로반트에 대한 생각은 저는 하지도 못했고요. 제이콜리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좋은 댓글은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제 생각도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참고를 해서 다른 모든 주주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댓글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꼭꼭 눌러주시고 특히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 지금 요즘 많이 달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일하는 중간에 책상에 앉혀서 영상을 찍게 만든다는 건 슈퍼땡스의 힘이 큽니다. 아무튼 성실하게 잘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슈퍼땡스 후원 해주셨던 분들, 지금 안 해주셨던 분들 모두 다 후원을 조금씩 해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유튜버가 돼서 서로 같은 배를 탄 주주로서 꼭 성공적인 투자, 성공적인 주주로 남아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고 투자 철학에 도움이 되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